지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 입었던 옷이 이상하게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젊었을 때 자신을 감싸주던 색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나요? 혹은 누군가가 던진 사소한 한마디, 요즘은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세요? 라는 말이 무심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던 적은 없나요?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삶, 태도,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취자로부터 이런 사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평생을 가정과 일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옷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편하고 실용적인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제가 입는 옷이 오히려 저를 초라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외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옷을 고를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 나이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연을 들으며 그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이 절실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외모와 스타일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만족하십니까? 그 옷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억지로 자신을 꾸미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겉모습을 통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 그가 말하는 겉모습은 단순히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옷과 자세,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옷을 단순히 스타일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나는 옷차림은 단순히 화려한 옷이나 비싼 브랜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나이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매력을 존중하며 내면의 지혜와 겸손함을 외면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몇 가지 원칙을 통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다음 시간까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 표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나는 옷차림을 완성하려면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는 단순히 옷의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어떤 색이 내 피부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됩니다. 옷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취자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젊었을 때는 옷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장을 입고 주말에는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는 게 전부였죠. 그러나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입어온 옷이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직장에서는 정장이 나를 대신했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는 결국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옷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참 즐겁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유행을 따르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색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귀티나는 옷차림은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잘 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색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피부가 밝은 분들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나 베이지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반면, 피부톤이 다소 어두운 분들은 짙은 남색이나 진한 초록색 같은 깊이 있는 색감이 돋보입니다. 이처럼 색의 선택은 단순히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과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높여주는 디테일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깔끔한 카라가 있는 셔츠나 고급스러운 소재의 스카프 하나로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단순히 장식적인 역할이 아니라 자신을 정돈되고 세련되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셋째, 편안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추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편안하다고 해서 너무 캐주얼하거나 허술해 보이는 옷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주는 재킷이나 적당히 여유 있는 바지를 선택하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들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평소와는 다른 색상의 셔츠를 입어보거나 약간의 액세서리를 추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 변화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확인해보세요. 변화는 작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환경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 주변을 둘러싼 색과 질감은 그저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옷을 선택할 때 그것이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작용하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옷을 통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꾸밈을 넘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이 주는 메시지는 더 중요해지죠. 노년의 옷차림은 단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이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70대 초반으로 젊었을 때는 화려한 옷을 즐겨 입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단조로운 색상과 기능 위주의 옷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어차피 누가 날 신경 쓰겠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 옷 진짜 잘 어울려요. 더 자주 입어보세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붉은색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두르고 밝은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활기찬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우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감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나다운 모습을 찾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옷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옷의 품질과 소재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예민해지고 몸이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됩니다. 고급스러운 소재, 예를 들어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은 피부에 부드럽게 닿아 기분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소재가 주는 느낌은 단지 편안함을 넘어 나를 더 잘 돌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둘째,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행은 빠르게 변하지만 고전적인 스타일은 언제나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단정한 셔츠, 깔끔한 치노 팬츠, 그리고 적당한 길이의 코트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티나는 인상을 줍니다. 셋째,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액세서리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펜던트 목걸이나 특별한 추억이 담긴 팔찌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나를 상징하는 의미를 더합니다. 이런 소소한 디테일은 옷차림의 개성을 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전달하게 만듭니다. 이와 더불어 심리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이 옷이 나의 하루를 어떻게 바꿔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를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조명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 잘 돌보고 표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옷차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옷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옷장을 열고 자신의 옷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옷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옷차림이 단순한 외적 꾸밈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을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옷차림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중반의 남성 김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부터 회사를 운영하며 정장을 입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정장을 입을 일이 줄어들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편한 옷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는 늘 같은 운동복 차림이었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단순한 니트와 청바지로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이제는 옷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손자 10살 된 재민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옛날처럼 멋진 옷 안 입어요? 전 할아버지가 정장 입은 모습이 더 멋있어요. 이 한마디가 김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은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의 모습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옷장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내 한번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며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랜만에 느껴지는 자신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고 손자와 산책을 나갔을 때 재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옷은 단지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사례는 옷차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그들에게도 기쁨과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옷차림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모임이나 발표를 앞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옷은 단지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옷은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삶의 철학과 가치를 담는 도구가 됩니다. 누군가는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소박함을 나타낼 수 있고, 누군가는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내면의 창문이다.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창문을 통해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따뜻하고 품격 있는 빛을 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옷장 속 옷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혹시 잊고 지낸 한때 좋아했던 옷이 있지 않나요? 그 옷을 다시 꺼내 입고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옷차림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 단지 외적 꾸밈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가치를 비추는 창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옷차림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50대 초반의 여성 정 씨입니다. 정 씨는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몇 년 전부터 어느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꾸미고 다녀? 모임 가서 굳이 내가 돋보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옷차림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된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모임에 참석한 반면 정 씨는 대충 고른 낡은 니트와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진 않을까? 나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불편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돌아온 정 씨는 자신의 태도와 옷차림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대하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녀는 단지 모임에서의 소극적인 태도가 옷차림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감과 삶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 씨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소 잘 가지 않던 옷가게에 들러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코트와 세련된 구두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녀는 한층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화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옷이 단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옷차림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관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옷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이야기해 볼까요? 심리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날의 감정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감싸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을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외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단순하고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는데 옷차림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은 그 관계를 형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도 옷차림이 스스로의 자신감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떠올리셨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지금 당장 옷장을 열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꺼내 입어보세요. 그 옷이 여러분의 하루를, 아니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옷이 주는 가치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옷차림이 개인의 내적 성장과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30대 후반의 남성 민수입니다. 민수는 한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원이었지만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별로 특별할 게 없어. 그는 늘 이런 생각에 갇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곤 했습니다. 평소 그의 옷차림은 대체로 기능만을 우선시한 단순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주로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편안한 운동화를 고집했죠. 그에게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역할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회사의 중요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가 끝난 뒤 상사와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상사가 건넨 말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수 씨, 본인의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좀 더 잘 가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단지 발표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가 전반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후 민수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나는 내 삶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왜 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그에게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민수는 먼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패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옷을 고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개성과 가치를 옷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옷차림을 한 첫 출근 날, 민수는 동료들과 상사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외적인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을 통해 그는 자신감과 새로운 태도를 얻게 되었고, 이 변화는 그의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 내에서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으며 직장 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적 치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옷의 상징적 힘이라고 부릅니다. 옷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고 이는 곧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이어집니다. 또한 옷차림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옷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그 모습에 맞게 행동하려는 의지를 자연스럽게 강화시키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진지하게 대하려면 외적인 부분 또한 함께 가꿔야 한다는 가르침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옷차림 역시 마음가짐의 반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입고 있는 옷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옷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시 살펴보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대하는 옷차림을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옷차림은 단지 개인적인 만족이나 사회적 평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같은 가까운 인간관계에도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옷차림이 가족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여성, 수진입니다. 수진은 두 아이의 엄마로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모와 옷차림에는 점점 소홀해지며 오로지 가족을 돌보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수진의 옷장은 오래된 편안한 티셔츠와 늘어난 바지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녀는 특별한 날에도 별다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딸 은지는 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준비하며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간담회 때는 조금 더 예쁜 옷을 입으면 좋겠어. 은지의 말에 수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입는 옷이 뭐가 문제란 말이니? 하지만 딸의 시선에서 보면 수진의 옷차림은 다소 무관심하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간담회 전날 오랜만에 쇼핑몰을 찾아 새로운 옷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즐겨 입던 밝은 색상의 원피스와 어울리는 구두를 구매하며 스스로도 설렘을 느꼈습니다. 간담회 날 새 옷을 입고 나온 수진을 본 은지는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 보여. 딸의 한마디는 수진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자신의 옷차림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 또한 가족을 위한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수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며 더욱 자주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태도와 가족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때 아이들은 이를 보고 배우며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아이들이 자존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델링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관찰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외적 내적 모습을 긍정적으로 가꾸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옷차림은 가족 간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함께 옷을 고르거나 쇼핑을 하는 시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가족 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옷차림은 가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옷차림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옷차림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단지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옷차림의 변화가 자신감과 행복을 가져오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옷장을 열어 나를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옷 한 벌을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달라지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옷차림 철학이나 오늘의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을 나눠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귀티와 여유로움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